네. 자, 오늘 특강 제목이 아주 신박합니다. 왜 어떤 목표는 활력을 주면 어떤 목표는 나를 소진시키는가? 자, 목표도 다 같은 목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세워야 한다. 뭐 환경 설정, 대표적으로 이제 자기 개발이 유명한 주제입니다. 목표를 잘 세워라. 환경을 잘 설정해라. 그죠? 그리고 뭐 루틴을 잘 해라. 매일 꾸준히 해야 된다. 이런 거. 야, 이제는 요런 메시지들이 조금 식상해질 때가 됐어요. 그러면 디테일하게 가야 돼. 왜 어떤 목표는 활력을 줍니다. 어떤 거는 그런 게 있어요. 할수록 그 목표를 삼을수록 막 더 활력이 생기면서 긍정적인 마음과 동기부여가 막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목표는 자꾸 나를 뭔가 갉아먹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어제 강의에서 했던 거를 조금 복습해드리면서 오늘 심화 과정으로 가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자기결정성 이론이라는 것이 이게 어, 대시와 라이언이라는 이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발표한 것인데 무엇이냐? 사람은 다 기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기본 욕구. 첫 번째 자율성, 두 번째 유능성, 세 번째 관계성. 어제 이야기해드린 건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자, 자율성이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러니까 자율성이 침해가 되면 예를 들어 애매한 게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자율성이 아예 그냥 없애버리면 아, 그래. 이렇게 생각이라 하고 딱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좀 우리 한국 사회나 한국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대부분 좀 애매해요. 타이 반, 자의 반, 후라이 반, 양념 반. 그죠? 환경 반, 나 반. 공동체 반, 나 반. 뭐, 공동체 80%, 나 20%. 하여튼, 다양한 자율성의 어떨 때는 훼손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의도치 않았는데 막 결과적으로 훼손된 경우도 있고, 그죠? 두 번째, 유능감은 뭐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효과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자, 어때요?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나의 재능이나 나의 지금 쌓은 실력들이 발휘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여의 욕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성.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예요. 이 세 가지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될 때에만 행복 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신 게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관계성의 지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느꼈던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게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런 욕구가 좌절됐을 때 당연히 행복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면 기본 욕구를 충족할수록 이렇다고 합니다. 세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목표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자기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뇌가 동의하여 내재화가 가능해요. 세 번째, 높은 수준의 동기와 심리적 안정감이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목표를 전적 수용하고 자기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내가 세운 목표가 정말 나에게 좋다라는 것이 너무나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단순 목표를 타인에 의해서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해서 나의 표현으로, 나의 키워드로 딱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완전히 목표가 이해되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기본 욕구가 충족될 때. 두 번째, 기본 욕구가 충족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뇌가 동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목표였고, 아, 이게 내 스스로의 어떤 내적인 어떤 이 욕구로부터 나온 내 자기 결정성의 100%이다. 그러면 뇌가 동의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목표를 이제 내재화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내가 전략을 쓰면 어떤 단계를 쓰면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내재화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교수님 표현으로는 CSF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계속 지속할 수 있어요. 높은 수준의 동기로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 불안감이 없어요. 네.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속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기본 요구 충족 여부에 따라서 동기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구두로 설명드렸던 거 조금 더 자세하게 가져왔습니다. 내재적 동기라 함은 활동 자체가 보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즉,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이 개인의 욕구, 호기심, 흥미, 가치 등의 내적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큰 특징이 있어요. 이건 좀 어렵게 표현한 것 같기도 한데,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목표는요, 추가적인 보상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오늘 이제 저기, 미연쌤도 오셨는데, 그런 거죠. 내가 죽어 쳐도 딸에게 뭔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자발적인 능동적인 참여, 높은 학습의 질과 창의성, 과제에 대한 높은 지속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내적인 동기다. 그럼 반대로, 외적인 동기는 뭐냐? 동기의 근원이 외부에 있는 경우예요. 뭐 보상을 얻기 위하여. 사회적 압력이 있으니까. 눈치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그 외재적 동기. 처벌과 같은 외부 통제에 의해 유발되는 것도 마찬가지. 근데 이러한 목표는요, 수동적인 태도를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유발할 수 있으며라고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보상이 사라지거나 동일한 어떤 동기 수준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보상이 필요하게 된다는 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이 왜 오느냐? 더 강한 보상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뇌가 결론이 났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아, 여기는 더 이상 바랄 보상이 없어. 라고 결론 내리고 내적인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럼 반대로 외적인 동기만 충만해진 상태에서 그 매너리즘에 빠졌다면 내적인 동기를 찾으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고요. 오늘 또 새롭게 가져온 것은 이것입니다. 자, 켄트 베리지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인센티브 현저성 이론을 어, 얘기를 하시는데요. 뇌의 보상 시스템은 최소 두 가지 다른 메커니즘으로 나뉜다. 인센티브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일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어, 그 무언 something이에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다 하잖아요. 내가 내가 했던 노력의 어떤 결과에 대해 어떤 일에 대하여, 프로젝트에 대하여 그 성공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 하잖아요. 보너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게끔 하게 되는, 어, 동기인데, 이게 이제, 어, 도파민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다 설명드리긴 좀 너무 어려워서 오늘 쉬운 내용만 하고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좋아함, 라이킹 보상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외재적 동기와 관련된 보상을 소비할 때 느끼는 실제적인 쾌감. 이는 주로 뭐 아편 유사 이건 이제 모르셔도 되고 보상을 소비할 때 우리가 느끼죠, 그쵸? 예를 들어 뭐 맛있는 거 음식을 먹었어요. 이건 좋아하는 보상 시스템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함이라는 보상 시스템이 가동되는 거예요. 근데 좋아함보다 더 윗단계의 강력한 욕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원함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그렇게, 아, 난 사과가 먹고 싶어. 이제 평상시에 사과를 잘 좋아하셨던 분들은 난 사과 좋아해. 난 좋아하니까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난 사과를 원해. 이렇게 표현 안 하시죠. 그쵸? 그쵸? 사람들이, 어, 엄마, 나 사과를 원해. 이렇게 표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달랐다, 뇌에. 원팅 보상 시스템이 있대요. 이것은 내재적 동기와 관련된. 이거는 제가 그 이론들을 조합해서 저만의 통찰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자기화를 시킨 거예요. 보상이나 그 신호에 대해서 갈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도록 추진하는 동기부여적 속성. 이것이 바로 인센티브 현저성. 그러니까, 자, 목표를 세웠어요. 내가 그게 보이거든? 좋은 목표든, 아, 그 좋은 목표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원함의 보상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단지 좋아 보였다는 것을, 아, 이게 좋은 거구나, 알겠어. 그러면 목표 실현이 실행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 내재적 동기로서의 그것이 좀 충분하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이게 뭐 열등하다 그런 게 아니고요. 잘못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단지 좀 부족했다. 그럼 내재적 동기를 강화시키시면 원함의 보상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미친 지속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행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께서 그 자체가 행복한 걸 찾으셔야 돼요. 나는 그 자체가 행복한 그 무언가를 갖고 있는가? 어떤 거를 내가 하면은 내가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가? 그 자체로 그냥 행복하고 그 자체가 주는 보상에 그냥 만족하고 더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그거는 그냥 자체로 하고 별 얘기가 없어요. 근데 좋아함이라는 보상 시스템은 우리가 그것을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뭐라 뭐라 합니다. 내 스스로도 그렇고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그게 만족될 때까지. 그러니까 네, 미경 선생님 먼저 나가셨군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자, 어떻게 좋아함의 목표에서 원함의 목표로 만들 수 있겠는가? 내일 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 궁금하죠? 이렇게 좀 이게 드라마처럼 좀 궁금증을 유발해야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내용들을 알려드리면 소화가 안 되세요. 체해요. 그래서, 이쯤에서 끊는 게 좋겠다. 오늘 뭐 복잡한 거 많이 나왔어요. 이런 거 처음 들어보셨죠? 켄트 베리지의 인센티브 현저성. 뭐 이런 것들. 좋아함의 보상 시스템 두 가지가 있다. 도파민도 이게 달라요. 나오는 질이 달라요. 도파민이 나오는 질이. 그냥 아주 단편적인, 우리가 쇼츠를 볼 때, 이런 것들이 나오는 도파민과, 진짜 우리가 내재적 동기로 인한 그런 것들은 달라요. 하여튼, 오늘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내일 강의에서 요 강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